나 병원에 있었어. 생각났어. 어제 자전거 타다가 집중 안 해서 사고 났어. 그래서 이 미녀한테 치인 거야. 무슨 상황이야? 이게 투시가 되는 건가? 나는 골동품 가게의 견습생인데 앞으로 돈 버는 게 훨씬 쉬워지겠네. 깨어났구나. 너는 누구니?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언제든 퇴원하셔도 돼요. 맞다. 이건 제 명함이에요. 혹시 불편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가볼게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방금 머리 장식이 진짜였어요? 안 돼요. 내가 일하는 곳으로 다시 가봐야겠어요. 혹시 정말 그렇다면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 퇴원할게요. 이 친구, 이거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 다른 곳도 한 번 더 봐봐. 사장님,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혹시 실수한 건 아니죠? 이 펜꽂이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그분은 청나라 말기 시대 분이시고 지금 돈이 부족해요. 좀 깎아줘도 괜찮아. 내 머리 장식은 모두 진짜야. 필통 안에 한나라 시대의 금착도 모범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이미 말했잖아요. 이건 제가 감정할 수 없다고.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못 받겠어요. 다른 가게에 가서 한 번 더 보세요. 알겠죠? 아이고, 아저씨. 이 필통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설마 신무양이 이 물건의 진짜 가치를 알아본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전에 그가 랭킹을 만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 생신이 곧 다가와서요. 할아버지께서는 문방사우 같은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선물로 사드리려고 생각했어요. 거의 위신받을 뻔했어요. 동생, 너 얼마 낼 수 있니? 아저씨, 대략 얼마를 원하세요? 먼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냥 초보 견습생이에요. 주머니에 돈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선물로 사가는 거예요. 동생아, 이 필통은 우리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거야. 정말 마음에 든다면 이 숫자를 줘. 300.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어. 300. 동생아, 너 농담하는 거지? 내가 말한 건 3만이야. 그럼 아저씨가 농담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이 필통 말이야. 그건 고작 현대 공예품일 뿐이야. 게다가 제작도 조잡해. 나는 그냥 선물로 사는 거야. 너 정말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여기 오기 전에 많은 가게에 물어봤는데 다들 이건 가치가 없다고 했어. 도대체 팔 건지 안 팔 건지야. 나는 투시력이 있어. 그래서 통보다 그 가방을 더 잘 볼 수 있어. 이 손님이 그걸 알면 벌써 다 쳐냈을 거야. 그냥 통 하나일 뿐이야. 300은 절대 가능해. 형, 정말 마음에 든다면 조금 더 올려봐. 결국 300원은 너무 적어. 게다가 이건 좀 오래된 물건이야. 아저씨도 보셨잖아요. 내 지갑에는 500원밖에 없어. 괜찮다고 생각하면 거래하자. 괜찮지 않다면 그만하자. 결국 더 많으면 나도 살 수 없어. 500이면 500이지. 누가 나한테 돈이 없게 만들었냐? 해결됐어. 이 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 주인님, 저 잠깐 일이 있어요. 혹시 휴가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가게도 손님이 없으니까 당신은 당신 할 일 하세요. 내일 정시에 오면 돼요. 감사합니다, 주인님. 확실히 무게감이 있네. 내가 몰래 시험해 볼 수 없었다면 여기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지 정말 몰랐을 거야. 지금 한번 시험해 볼게. 이게 뭐지? 물품 이름, 금착동옥권 진품. 물품 시대, 한대 왕망 화폐. 물품 설명, 금착동옥권. 왕망시대에 발행된 화폐의 일종. 물품 가치, 100만. 이것은 금쿠오 도모 키안입니다. 가치가 100만이 줄어들었어요. 부자가 되었네요. 비록 이 어머니는 수집 가치가 높지만 지금은 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는 서둘러 팔기로 했어요. 팔기로 결정했다면 자연스럽게 죽음당을 선택해야죠. 여기는 고안 거리에서 가장 큰 가게예요. 종류나 규모 모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내 가게보다 훨씬 낫네. 서두를 필요 없어. 지금 바로 출발하자. 진 사장님, 이거 받으시겠어요?
형제님, 저는 비리펑입니다. 이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 계획이신지요? 네, 진 사장님, 당신도 빠른 분이시군요. 그렇다면 가격을 좀 제시해 주세요.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이 주식은 팔 거야. 만약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른 집도 한번 봐. 이렇게 하면 너도 나도 손해볼 게 없어. 어떻게 생각해? 동생 말 들어보니 너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20을 줄게. 아, 그래. 내가 20만을 제시할게. 이 모습 봐서 가격은 2만 또는 20만이어야 하는데 하지만 둘 다 마음속 가격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진 사장님, 이 가격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어요. 혹시 진심으로 제시하지 않으신 거라면 저는 옆집 덕성당 한번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작은 형제야, 서두르지 말고 가세요. 이 가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면 네가 말하는 집 괜찮다면 거래하자. 어떻게 생각해? 좋아, 진 사장. 나도 굳이 따지지 않겠어. 아마 너도 알았겠지. 이 고대 동전의 이름은 금착도목전이야. 이 모친의 모습이 참 순수하네. 아마 너도 이해했겠지? 내가 시집가라고 하면 하나의 정수. 괜찮으시다면 거래합시다. 안 된다면 당신의 부를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 당신도 업계 사람이니까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하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고미술계 전체를 봐도 이걸 수집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결국 사업을 하는 거니까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보아하니 다른 곳을 가봐야 할 것 같아. 형, 만약 진심으로 팔고 싶다면 이 나무를 줄게. 더는 못해. 100만을 못 받더라도 내 마음속 최저 거래 가격은 80만 정도야. 그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럼 2만 가볼게. 아가씨. 아가씨, 잠깐만요. 할아버지, 저를 부르셨나요? 아, 저는 초한양이라고 합니다. 방금 가게에서 전부 당신과 진덕파의 대화를 보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손에 있는 그 물건도 관심이 갑니다. 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보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제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지금도 늦었네요. 괜찮으시다면 식당에 가서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문제 없어요. 아, 작은 형제요. 이 동전은 제가 가져갈게요. 당시 당신과 진도와의 대화를 기억해요. 당신의 시작가는 100만입니다. 맞죠? 맞아요. 아저씨, 괜찮으신가요? 당신이 말한 이 금액으로 하죠. 저는 가격을 깎지 않을게요. 동생이 출발할 의향만 있다면 즉시 당신에게 송금할게요. 판매 진행하세요. 지금 바로 돈을 보내드릴게요. 동생아, 이것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어머니 전의 유래에 대해요. 저기, 선생님, 저를 항상 작은 형제라고 부르지 마세요. 성은 심이고 이름은 목양입니다. 저를 작은 숙모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주전은요, 일명 일도평오천이라고도 하며 신맥 외부에서 만들어졌어요. 저는 어머니전으로 출격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연락처도 함께 남겼어요. 이제 출하 채널도 좀 생겼어. 오늘 또 헛돈을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볼까? 형제님 편하게 봐요. 이건 정말 좋은 물건들이에요. 이곳에 진짜 고대만이 있는지 봐봐요. 형제님이 어떤 걸 마음에 들어요? 할인해 드릴게요. 바이든 통보 고대 모조품. 몇 년 전 주간. 이 화폐는 장난감 제작용으로 가치가 없어요. 이 초능력 정말 유용하네. 예상 밖이야. 조직염의 적설석 인장. 청말기 귀중품. 보관 부주의로 인해 심하게 마모됨. 현재는 인식 불가. 가격 미상. 하지만 복원 가능. 조지겸은 성화와 다이아몬드 전문가인 대가. 이 인장을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복원 가능하다는 힌트도 있네요. 어떻게 복원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사는 게 항상 옳은 선택이죠. 사장님, 이 돌은 얼마예요? 형, 이건 돌이 아니야. 도장이지. 탕버우의 도장이야. 대시인 탕인, 알고 있지. 이게 그의 도장이야. 마음에 든다면 3만 원 가져가. 사장님, 저를 이렇게 속이지 마세요. 탕버우의 도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는 설령 현대화가의 도장이라 해도 절대 3만 원이 넘지 않을 뿐더러. 이 밑부분 글씨가 다 닳아버렸잖아. 사장님, 제가 산 건데요. 주로 이 부분을 닳게 하려고 직접 도장을 찍으면서 가지고 놀려고요. 만약 팔고 싶으면 진심 어린 가격을 주세요. 팔고 싶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소박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가격이 맞으면 가져가세요. 오늘은 아직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 하나 사귀는 셈 치죠. 방금 당신이 물건 하나 파는 걸 봤어요. 역시 골동품 장사는 별로네요. 사장님, 저한테는 120위안밖에 남지 않았어요. 100위안은 친구로서 주고 20위안은 택시비로 쓰죠. 좋아요. 그럼 팔겠습니다. 알겠어요. 친구로서. 이거 참 초라하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좀 더 현금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몇백 원이 제일 좋아. 돈이 너무 많으면 가격을 잡기 힘들어. 반면에 돈이 적으면 가끔 사람들이 팔기를 꺼려 하거든. 그런데 이 도장은 도대체 어떻게 복구한 거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몽요 맞으세요? 네, 제가 그분을 치신 분이에요. 병원에서 퇴원하셨나요? 병원에서 당신을 못 봤어요. 네, 저 퇴원했어요. 내일 점심에 밥 한 끼 살게요. 내일 봐도 돼요. 선 선생님, 정말 괜찮으신 거 확실해요. 취향, 난 확실히 괜찮아. 걱정 마. 돈 뜯으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계좌 하나 알려줘. 네가 대신 내준 병원비 돌려줄게. 선 선생님, 돈은 됐어요. 어쨌든 이 일은 제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병원비는 제가 내야 해요. 이제 괜찮아졌으니 저도 안심됐어요. 저 먼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성몽야, 너 왜 여기 있어? 이전에 나 가난하다고 싫어하더니 그리고 부잣집 아들 남자친구를 찾은 주링님. 냥냥, 이게 너 그 쓸모없는 남자친구야? 천소, 너 정말 싫어. 그는 단지 내 전 남자친구야. 성몽야, 어제 내가 이미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는 이미 끝났어. 지금 진소가 내 남자친구야. 앞으로 나한테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를 보니 지금도 역겨워. 주릴린, 그렇게 자아도취하지 마. 여기는 식당이야. 너는 밥을 먹으러 올 수 있지만 나는 못 와. 그리고 진소 맞지? 너 그 신발 잘 맞아. 내가 너의 헌 신발을 신어서 죽을 뻔했어. 아, 진샤오. 진샤오, 괜찮아. 신몽요, 너 큰일 났어. 너 알지? 진샤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다치게 하다니. 감히. 진샤오, 빨리 전화해서 잡아들여. 우리가 그를 감옥에 보내야 해. 이 자식, 너 큰일 났어. 감히 나를 때리다니.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게 해줄게. 진샤오, 정말 대단한 위험이야. 누구야? 너 왜 여기 있어? 진고생, 우리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 나를 요리사라고 불러야 해. 맞아. 너가 누구에게 얼마나 먹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지. 괜찮아. 어이, 취취. 오해하지 마. 나는 그와 친하지 않아. 진고생, 너희는 무슨 관계야? 나랑은 상관없어. 그리고 나도 너와 그렇게 친하지 않아. 맞아. 이 신발 정말 잘 어울리네. 괜찮으면 먼저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진승, 이 여자는 누구야? 보기에는 별로 좋은 사람 같지 않네. 하하.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여자 좋아한다고 말하냐? 말해줄게. 넌 내 개야. 알겠어. 아, 방금 고마웠어. 괜찮아. 주로 내가 그 둘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 참, 이 천고생은 좋은 사람 아니야. 조심하는 게 좋아. 알았어. 조심할게. 그래, 다음에 내가 밥 살게. 이제 가야겠다. 안녕.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겠다. 그 다음에 더 계획을 세우자. 꼭 해야겠어. 머리 장식을 이용해서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제 투시와 감정 능력도 갖췄어. 간단한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일 아침에 고문점에서 수습생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전념하여 내 돈 버는 길을 열겠습니다. 잘 자요. 이런, 이한점 계열석 도장이 무려 200만에서 300만 원이나 하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바꿔야 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어.
먼저 추한양에게 연락해야 해. 지금은 그가 이걸 처리할 수 있다는 것밖에 몰라. 인청에 전화해서 물어봐.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나오세요 선생님. 나야, 션무양이야. 아, 션형이었구나. 아, 그런데 내가 우연히 좋은 걸 하나 줍게 됐어. 시간 괜찮으면 좀 봐줄 수 있어. 그래, 시간 될 때 내게 위치 알려줘. 내가 찾아갈게. 이건 작은 임대방이야. 아니면 이렇게 할까? 네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내가 한번 찾아갈게. 나도 편해. 친구 추가할게. 위치 보내줄 테니 네가 알아서 와. 좋아, 그럼 이따 봐. 정말 다행이야. 추한양 선생님이 역시 시간이 있네. 지금 바로 그를 만나러 가자. 할아버지 손님이 오신대요. 아,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보내준대. 친구가 보내는 건 다 그런 병이나 항아리 같은 거잖아. 낡고 허름한 것들. 누구나 취미 하나쯤은 있잖아. 하하, 좋아. 네가 평생 번 돈은 신경 안 쓸 거야. 이제 즐길 때가 됐어. 추 선생님. 아이고. 조선 형님, 오셨군요. 집 인테리어 괜찮네요. 대여섯 100만 없으면 절대 안 되겠죠. 별거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아, 소신아. 물건 꺼내서 보여줘봐. 아. 아. 작은 신, 너는 얼마를 준비했니? 이 조각의 주인은 조지천이야. 조지천이 누구인지 너도 잘 알겠지. 여기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 이 인장의 가치는 절대 낮지 않아. 보통 사람들의 인장은 몇 개뿐이야.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 모두 신분의 상징이죠. 이 도장 매우 가치가 있어요. 이걸 경매에 올리면 미리 언론에 보도하면 가격이 절대 낮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 가격을 제시해보세요. 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200만. 추 선생님의 눈은 정말 예리하군요. 바로 이 물건의 최저가를 말씀하시다니. 하지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260만입니다. 물론 300만에 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죠. 추 선생님, 200만이라는 가격은 정말 너무 낮습니다. 이 도장을 제가 경매장에 보내서 경매를 진행한다면 그가 3에서 500만에 팔아도 전혀 문제없어요. 경매장에 안 내놓더라도 우리끼리 비공개 거래하면 300만에 팔아도 문제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전에 이미 한 번 거래한 인연으로 제가 아는 사람한테 말씀드릴게요. 260만의 이 계절 도장은 분명 선생님 거예요. 사실 이 가격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가져야겠어요. 네, 주문하셨습니다. 당신의 입찰가는 어디에 있나요? 또한 양심가입니다. 이걸 포장하면 경매에 나갈 거예요. 가격이 300만을 넘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싸게 드린 셈이네요. 하하, 추 선생님은 정말 후하게 해주시네요. 아직 좀 실감이 안 나네요. 이봐, 선생님. 집안 거실이시군요. 이렇게 많은 글씨와 그림을 두었네요. 그리고 도자기도요.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집에 이렇게 많은 고미술품이 어떻게 생겼나요? 헤헤, 저는요. 젊었을 때는 연경대학교에서 고미술 연구를 전공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상업의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나중에 돈을 벌게 되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고전 서화 같은 것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옹지마라 할 수 있죠. 여전히 추 선생님과 함께 발전해야 해요. 앞으로는 분명히 저를 중심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 분야에서 발전할 거예요. 하지만 이 업계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몇 명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 추한능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최소한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점만 있고 단점은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동분서주했어요. 작은 장사를 했죠. 그 후에 사업 기회를 찾았어요. 보석 쪽으로 들어갔죠. 혹시 비상보석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저는 돈 회장입니다. 비상보석. 그건 전국 체인 보석 가게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부자인 거군요. 그건 이미 오래된 속설이야. 지금의 나는
그냥 취미로 수집하는 평범한 사람이야. 알겠지? 돈 많은 평범한 사람. 이때 홍을 찾는다면 아마 내가 출근하지 않는 직원이기 때문일 거야. 그만두고 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나가, 선생님. 좀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다음에 시간 될 때 다시 찾아서 배워야겠다. 행심 소형제. 너무 겸손하네요. 그럼 저는 당신을 저녁에 초대하지 않을게요. 앞으로 좋은 것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걱정 마세요. 노인네. 아, 소형제 또 왔네요. 신목요, 또 너냐? 지네 언니야. 어떻게? 어제 맞은 게 아직도 부족해. 이 자식, 이건 대중 앞에서 하는 일이야. 내가 너에게 손대면 나도 너에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좋은 개는 길을 막지 않는다. 꺼져라, 꼬마야. 내 손에 들린 이원청. 꽃을 부수면 바지 속에 넣은 것도 갚을 수 없을 거야. 원청화 유리 이홍차 전시. 80년대 모조품 가치 300위안. 응, 어떻게? 식무요를 놀라게 했나? 우리 진소의 이 골동품은 원청화야. 위안 청화 알아. 그건 진짜 골동품이야. 이건 우리 천 소장이 180만 원을 주고 산 거야. 그게 바로 180만 원이야. 너가 평생 일해도 살 수 없을걸. 천 소장은 정말 좋은 신발을 신었네. 그리고 너 손에 있는 이원 청화도 괜찮아. 특히 어른에게 선물하기에 딱 좋아. 너도 알아서 잘하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거든. 너랑 일부러 따지진 않을게. 하지만 너 꼭 기다려. 어제 한 말 10배 100배로 갚아줄 거야. 가자. 가짜 물건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머리도 나쁘고 히히. 신하가 철제컵을 밟고 차버렸어. 명품 관노 진품. 이 찻잔 솔직히 말해서 손상이 꽤 심하군요. 아마 손상보다는 훼손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마모가 더 심한 편이겠네요. 하지만 귀한 이유는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물건은 지금은 가치가 없어 보여도 일단 복구하면 분명히 값진 것이 될 거예요. 사장님, 이 담배 호랑이 어떻게 팔아요? 헤헤, 형님 눈이 뛰어나시군요. 이 담배 호랑이는 건육 연간에 만든 거예요. 강희제가 썼다고 하더군요. 마음에 들면 팔만 줘요. 걸륭제 때 매시가 썼다고 하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강희제가 걸륭제의 할아버지인 걸 알긴 해요. 이건 강희제 때 만들어진 거고 걸륭제가 썼다는 게 맞아요. 사장님, 저한테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거 보면 분명 민국시대 물건인데 그래도 디자인은 꽤 예쁘긴 하네요. 그럼 가격 좀 불러봐. 나도 진심으로 원해. 형제는 못 알아보겠구나. 넌 아직 이 분야의 고수구나. 그렇다면 형제도 이 재앙을 알아보는구나. 여전히 그 말이 맞아. 적당한 가격에 팔게. 오늘은 아직 영업 시작도 안 했으니 사장님, 이렇게 해볼까? 500원 어때? 괜찮으면 거래하자. 저 작은 놈의 표정 좀 봐. 분명히 초보야. 게다가 완전 먹잇감이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어. 형, 무슨 농담이야. 민국 시대의 모조품이라 해도 그건 고물이지. 500원으로는 불가능해. 진심으로 원한다면 뒤에 0 하나 더 붙여봐. 사장님한테서 가져가는 건 불가능해요. 최대 1000위안이에요. 더는 올릴 수 없어요. 안 올리면 최소 5000위안은 돼야 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손해보거든요. 사장님. 이 5000위안은 너무 비싸요. 그냥 이 가격에 사가면 너무 손해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이 물건을 꽤 좋아해요. 더 이상 흥정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자. 5000원. 좀 더 덧붙여줘. 에이. 이 못된 칼날로 하자. 이 칼날과 이 담배통이 모두 5000원. 거래하자. 좋아. 내 말대로 5000이면 5000으로 하자. 오늘도 한턱 쏘겠다. 물건 들고 있는데 절대 망가뜨리지 말고. 돌아가네. 좋아. 아이고 이번에 큰 행운을 잡았네. 서둘러 가야지. 흔들리지 말고. 아직 좀 위험하긴 하네.
보니까 주링링이 돌아온 것 같아. 서둘러 집을 바꿔야겠어. 초릴링이 전화해서 시위하려고 하는 것 같아. 주링링 너 병 걸렸니? 신 선생님, 누구 욕하는 거야? 나는 초천심이야. 아, 미안해. 추재학이야. 나는 너를 욕하고 있는 게 아니야. 방금 전화가 왔어. 아, 맞다. 전화한 이유가 뭐야? 지난번에 너 직업 얘기했잖아. 위치 좀 보내줘. 내가 너를 찾아갈게. 지금 위치를 보내줄게. 추씨. 나는 진짜 너를 욕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절대 오해하지 마. 미안해. 너를 용서했어. 그런데 너 방금 말한 전화는 내 전 여자친구겠지. 어제 밥 먹다가 만난 그 사람. 헤어진 게 잘 된 거야. 그 사람은 너와 어울리지 않아. 우리는 이미 헤어졌어. 나도 그와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그런데 너가 나한테 할 일이 있다고 했지. 무슨 일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고미술에 관심이 많아. 며칠 후가 그의 생일이거든. 그래서 고미술품을 하나 사서 드리려고 해. 하지만 이쪽은 잘 모르겠어. 주변에 이 분야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너를 생각했어. 그렇구나. 그럼 원하는 고미술품이 있어. 어떤 종류가 좋을까?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요구나 기준은 없어요. 고미술품이면 괜찮아요. 가급적 휴대하기 편한 것이면 좋고요. 가격은 50만에서 1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어쨌든 새로 들어온 것이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추씨, 그럼 두 가지 방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고미술 가게에 직접 가서 완제품 고미술을 고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당신을 고미술 거리로 데려가서 구경시켜 줄게요. 우리가 보물을 찾아보자고요. 보물을 찾는다고 해서 꼭 좋은 걸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를 추샤오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제 이름으로 부르면 돼요. 제가 당신에게 말한 그 간소한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럼 먼저 보물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좋은 물건을 못 주운다면 너가 나를 골동품 가게에 데려가줘.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좋은 물건을 찾으면 너와 반 나눌게. 좋아. 그럼 지금 출발하자. 내가 너를 데리고 돌아다닐게. 아이고, 형님 또 오셨네요. 봐봐, 예전처럼 할인해 줄게. 청소도구 체인 조각상. 송나라의 진품. 가격이 대략 30만 원 정도야. 이 조각상 선물로 주기 딱 좋아 보이네. 반드시 이 조각상 사야겠다. 사장님, 이 부적 조각상 얼마예요? 형제, 이건 부적 조각상이 아니야. 이건 수생각상이지. 보지 말라고 해도 이건 송나라 시대 유물이라니까. 혹시 좋아한다면 이거 좀 말해봐. 사장님, 농담하지 마세요. 송나라의 종이 타올은 이미 700년 넘게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철이에요. 그럼 온몸이 녹슬었겠죠. 이 물건을 보니 최대 민국 시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00위안이에요. 내가 샀어요. 헤헤, 형, 무슨 농담이야. 그게 민국 시대의 것이라도 200개는 넘지 않아. 진심으로 원한다면 5만 원에 사줄게. 나도 진심으로 사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말을 못하지. 이렇게 하자. 2,000원에 내가 살게. 이렇게 하자. 너한테 돈을 안 벌게. 1만 원의 우정 가격으로 내가 다시 밥 한 끼 살게. 괜찮죠? 사장님, 이 가격은 너무 비싸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하죠. 우리 각자 한 발씩 물러서요. 3,000위안이면 살게요. 조금만 더 올리면 안 돼요. 드디어 내 차례가 됐네. 아이고, 양치기용 이 낡은 나무가 뭐가 좋다고. 나 배고픈데 이런 낡은 나무 살 돈이 있네. 그냥 가방 하나 사주는 게 낫겠네. 그럼 먼저 저녁 먹으러 가자. 저녁 먹고 나서 어제 본 가방 사러 갈게. 이게 괜찮지? 그래, 작은 형제야. 내 말대로 오늘은 장사 안 했어. 4개 팔게. 좋아. 사장님, 돈 여기 있어요. 그것보다는 저 가방이 낫네. 천설.
명예를 지켜라. 이 조각상을 가져가서 할아버지 생일 선물로 드리세요. 그분이 분명히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목양. 이거 할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해. 걱정 마세요. 만약 좋아하지 않으시면 그냥 가져가서 저한테 주세요. 그때 더 좋은 걸 골라서 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제가 돈을 이체할게요. 어우 3천 위안이잖아. 저번에 그 약값도 돌려줬는데 너도 안 받았잖아. 내가 그냥 선물한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먼저 밥 먹으러 가자. 좋아. 치엔씨나 아침 일찍 왜 여기 온 거야? 할아버지. 내 생일이 곧 다가오잖아. 그래서 내가 생일 선물을 갖고 왔어. 한번 봐봐. 아, 내가 볼게. 아, 하하. 할아버지 반응 좀 봐. 이 물건은 정말 보물일지도 몰라. 치세나. 아, 이 나무 조각은 어디서 나니? 할아버지, 이 나무 조각은 친구랑 같이 싸게 주워온 거예요. 정말 값어치가 있는 건가요? 정말 값어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좀 낡고 손상된 것 같아도 조금만 정리하면 수리도 하고 30만에서 50만 정도는 무리 없지. 만약에 또다시 컬렉터가 좋아하는 목조각 수집가를 만나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할아버지, 얼마나 생각하세요? 30만에서 50만 정도요. 네. 할아버지, 제가 전화 좀 할게요. 이게 어느 원석이야? 돌을 도박하는 거 알아? 원석이란 게 뭐야? 도박돌이 뭐가 있어? 그건 네가 원석을 사는 거야. 그 원석 안에 비취 보석이 있어. 비취가 나올 수 있으면 그건 대박이야. 만약 나오지 않으면 그럼 손해야. 이게 바로 도박돌이구나.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는 운과 경험에 위존하는 것이 복석이지만 나는 복석은 완전히 투석에 위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많이 보고 적게 말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총총 오셨군요. 하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부장님, 별 말씀을요. 요즘 새 물건은 어떤 게 있나요? 총총, 정말 우연히 오셨네요. 이 일단은 제가 새로 들여온 것들이에요. 이건 원석인 것 같군요. 머리 장식 사용할 수 있는지 봐요. 낙타 비취 품질은 보통이고 가격은 3만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살 수 없어요.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추천심도 자신에게 말했듯이 많이 보고 적게 말하라고. 돈 버는 건 내일이나 모레 해도 돼요. 서총, 정말 안목이 있으시네요. 이 원석은요, 겨우 200만이고 절단 성공 확률이 70%에 달해요. 안 돼. 이 원석은 그냥 돌멩이야. 반지에 이 돌은 안 돼. 이 형님은 말이지. 그가 내 운전사야. 운전사라기보단 내 초능력도 교통사고 후에 생긴 거야. 이번에 막아준 건 은혜를 갚은 셈이지. 친구야, 이 원석은 절대 가져가면 안 돼. 선 선생님, 이건 제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막았네요.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서 사장님, 운전사는 눈썰미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해요. 아까 그 운전사 말이에요. 예절도 하나도 몰라요. 사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저 따라 뒤쪽으로 오세요. 사장님, 어떠세요? 어떤 돌이 마음에 드시나요? 사장님, 이거로 하시죠. 가격은 88,000원 맞죠? 아이고, 눈이 좋으시네요. 이 원석도 제가 볼 때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88,000원에 사면 손해도 아니고 속지도 않겠죠. 사장님, 결제해 드릴게요. 좋아요. 사장님, 이 돌은 어떻게 열어요? 해석하는 거죠? 형제님, 100원에 해석석 어때요? 괜찮나요? 그럼 수고하세요. 저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서요. 알았어. 작은 일이지. 200만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네. 만약 200만 뿐이라면 나는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그건 작은 돈이니까. 하지만 전에 누군가가 나한테 경고했었는데 나는 듣지 않았던 거야.
아, 선무왕은 예전에 도자기 경매를 몰랐었지. 그래서 이 길을 가면서 계속 그 기본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물었구나. 지식.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와서 설명하네. 사장님 눈이 정말 좋아요. 가격이 올랐거나 크게 올랐거나. 내가 여기서 가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래요. 내 수공비는 확실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게. 이 옥이 팔리나요? 씨에게 팔 건가요? 이렇게 보니까 방금 꽤 벌었겠네요. 그럭저럭이야. 이건 말하지 않고. 이 옥이 팔리나. 팔지. 당연히 팔지. 안 팔면 뭐하나. 그냥 두고 먹으려고. 그런데 최양 얼마에 내놓을 거야? 싸게 해줘도 안 팔아. 나는 도박석에 아무것도 걸지 않거든. 게다가 이건 내 처음 카지노야. 그럼 얼마면 돼? 가격이 적당하면 다 살게. 이 옥석은요. 색깔이 진한 녹색이에요. 비록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낮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죠. 28만 8천이에요. 만약 바로 송금하시면 안 하시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겠습니다. 제 전문적인 안목으로 평가했을 때요. 이 옥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25, 30만이 아닙니다. 이 남자가 28만 8천을 부르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좋아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지났습니다. 왜 28만 8천으로 판매하기로 선택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저는 좀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정수를 좋아합니다. 방금 이 돌은 8만 8천에 샀습니다. 그래서 방금 좋은 일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장님은 아프리카에 계십니다. 그럼 다음은 더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도 저 좀 잘라주세요. 하지만 이게 클 때는 300은 먼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20강을 어떻게 보내드릴지 당신의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이익을 30만 원을 원하지 않나요? 노란색과 황금색, 그리고 실종된 정신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채 중에서 상대적으로 키가 큰 품종이 하나 있어요. 20강은 절대 대가가 아니에요. 이런 황비라니, 정말 황비라니. 형님, 이 황비는 제가 가져갈게요. 10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에 이 황비를 사고 싶어요. 형님, 저에게 주세요. 150만 원 드릴게요. 네가 동의하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결제할 수 있어. 형, 내가 180만 낼게. 지금 바로 완성할 수 있어. 내 투시력에는 분명히 내 이야기가 있어. 그럼 지금 내가 너를 완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짧은 시간 안에 대량으로 자제할 수 있어. 내가 별장도 사고 고급차도 사고 백부미와 결혼할 수 있게 228만에 거래하자. 어때? 이렇게 쿨하게 바로 동의하다니. 드물게 여사님이 이렇게 관대하시네. 돌아섰어요. 시간이 늦었으니 저도 돌아가야겠어요. 내일 계속하죠. 잠깐만, 여사님, 아직 일이 있어요. 여사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천신이라고 불러주세요. 여사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하지 않아요.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을 부를 때 아직 너에게 익숙해. 나를 부르는데 무슨 일이야? 나는 거의 확신하고 있어.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소심한 사람이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카메라 앞에 있다니. 그럼 너가 나중에 시간 괜찮으면 내가 밥 한 끼 사줄까? 그런 김에 사과도 할게. 너는 거절하지 않겠지. 좋아, 가자. 마침 나도 배고팠어. 와. 목양, 우리 협력하자. 협력, 응. 나는 운전하는 것에 관심 없어. 목양과 협력하면 너에게 큰 이익이 있어. 우선 금융시장 부분에서 내가 유일하게 너의 누나가 만든 비취를 먹을 수 있어. 너 먼저 거절하지 마. 내가 분석 좀 해줄게.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네가 능력 있다고 말하고 싶겠지. 하지만 그 점은 부정하지 않아. 그리고 오후 내내 관찰해보니 네가 정말 그 능력이 있더라. 무슨 뜻이야?
생각해본 적 있어. 질릉시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걸. 만약 매일 도석에 도전한다면, 그리고 매번 도박장을 찾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너는 자신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게 돼. 더군다나 돈도 벌 수 없고. 이게 문제야. 그럼 너의 해결책은 뭐야? 만약 네가 자주 독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의심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야. 물론 협력은 쌍방향입니다. 저도 약간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첸 씨, 우리 협력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먼저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우리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좀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를 속이면 안 돼요. 좋아요. 그럼 제가 먼저 3가지 안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안은 제가 자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손해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한가요? 하지만 이익이 나면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의 20%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기능이네요. 너무 적네요. 그럼 두 번째 방안은 당신과 제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우리는 둘이서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당신이 단독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 그건 당신의 책임입니다. 저는 당신의 판매를 도와줄 뿐입니다. 하지만 이 회수 가격은 시장 가격의 80%입니다. 이 3가지 제안 중에서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구하는 3가지 조건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3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저는 추가로 한 장의 이익을 더 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너에게 비밀로 해준 거야. 이해했니? 그래, 너의 요구가 있다면 말해봐. 첫 번째 요구는 우리 사이의 이 약속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 이 목숨이 걸린 일이니 우리의 약속은 언제나 충실히 지켜야 해. 물론 그건 문제없어. 두 번째 요구는 나는 조용히 설명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되도록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문제없어요. 살 곳을 찾는 것만큼 간단한 일도 없죠. 세 번째 조건은 당신이 나한테 언제 시장에 들어가라고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항상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모든 걸 동의할 수 있다면 나는 동의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80% 가격으로 팔아줄게. 또 개인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줄게. 좋아. 즐거운 협력하자. 추총, 당신은 아닐 거죠? 추총, 당신은 아닐 거죠? 맞췄어요. 여기가 제 별장이에요. 잠시 후에 안으로 데려가 줄게요. 그리고 규칙도 알려줄게요. 이 별장에 들어가려면 규칙을 지켜야 해요. 별장의 내부와 외부 모두 비밀번호 잠금이 걸려 있어. 지문 인식도 추가했으니 가자. 음. 1층 고객은 네가 맡아. 그리고 위층에 발코니가 있어. 거기서 설명하면 돼. 1층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어. 기억해. 제외하고는 내가 말한 세 곳과 거실 외에는 다른 곳에는 가지 마. 알겠지? 그리고 집에서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맨몸으로 윗옷을 벗는 것도 안 되고요. 2층에도 올라가면 안 돼요. 내가 말한 규칙들을 너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방 정리하러 가도 돼. 못하겠으면 지금 데려다 줄 수도 있어. 이 조건들 다 받아들일게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 집 주방을 써도 될까? 요리할 줄 알아. 요리할 줄 아는구나. 요리할 줄 아는 건 이렇게 일찍 필요하지 않아. 그럼 방 정리는 나중에 해도 돼. 먼저 슈퍼마켓에 가자. 수건이랑 슬리퍼 같은 거 좀 사줄게. 그리고 채소도 좀 사자. 내가 확신해. 이 여자가 말하는 거, 슬리퍼 사거나 수건 사는 건 부수적인 일이지. 아마도 채소 사거나 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돌아와서 요리하는 게 진짜야. 맛있어. 정말 맛있어. 아, 이것도 정말 맛있다. 맛있으면 더 많이 먹어도 돼. 내가 만든 반찬은 대부분 농촌 체험장 수준이야. 격이 높진 않지만 맛은 괜찮아. 더 이상 못 먹겠어. 안 돼.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더 먹으면 살찔 거야.
이미 끊었어. 그 목동아, 너랑 한 가지 얘기 좀 하자. 돼지야. 나는 매일 너한테 밥 해줄 시간이 없어. 나도 내 할 일이 있거든. 가끔 한 끼 해주는 건 괜찮아. 목동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장 보는 것만 책임질게. 모든 지출도 포함해서 는 점심과 저녁 두 끼만 책임지면 돼. 네가 여기서 살면서 수도광열비 안 내는 것도 생각해봐. 집세도 안 내는 거고. 그럼 너한테 손해보는 게 아니야. 응, 이 여자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자신이 먹기 싫으면 먹기 싫은데 왜 내가 돈 들여서 장 볼까? 이건 내가 먹어야 하니까. 즉, 내가 요리하는 동시에 조금 더 만들어 놓은 것과 같아. 뭐 그럼 나 내일부터 시작할게. 어젯밤에 드디어 준비 작업을 고쳤어. 오늘 기회 봐서 출격할 거야. 목양, 이거 네가 만든 아침이야. 집에는 우리 둘뿐이잖아. 식탁 위에 놓인 죽이랑 반찬. 이 질문은 좀 맛없냐는 거야. 어서 먹어. 곧 죽 식으면 안 돼. 목양, 나 오늘 오전에 회의 있어. 이건 어제 이미 말했잖아. 그래서 오늘 점심에 여기서 모이자고. 그때 계약서도 쓸 거야. 아, 맞다. 차고에 SUV 한 대 있어. 이게 차 열쇠야. 마음대로 몰고 다녀도 돼. 그리고 별장 대문 비밀번호는. 아, 됐어. 나중에 지문 인식으로 바로 해줄게. 이렇게 하면 번거롭지도 않고 좋지. 맞다. 목양, 나한테 내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너랑 내 전 여자친구 이야기 말이야.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사실 별로 할 말도 없어. 나랑 그는 3년 동안 알았고 사귄 것도 거의 3년이야. 사실 그가 나를 떠난 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가 원하는 걸 줄 수 없었어. 이 새해 동안 우리는 여러 번 헤어지고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완전히 헤어진 것 같아요. 운명이 다한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함께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네요. 목양은 몰랐겠지만 너는 아직도 노련한 운전자야. 이렇게 보면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이유가 뭐야? 목양, 너는 정말 뛰어나. 그 여자분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 말이 어떻게더라? 그가 새 연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건 새 연인이 아니니까. 그냥 죽음을 대신하는 거야. 좋아,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오늘 시간 내는 거 잊지 말고 우리 함께 세상으로 가자. 원석가로 가자. 첫 번째 목적지는 분명히 기성상사점이야. 하하,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럼 마침 오전에 제가 좀 볼 일이 있어요. 점심 먹고 원시가 쪽에서 만나죠. 네, 좋아요. 주 사장님, 오셨네요. 목양은 여기서 맡길게요. 나중에 구매 담당자가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제 구매 담당자고요. 제 친구입니다. 네, 그럼 이분이 먼저 구매하실게요. 제가 차 준비해드리러 갈게요. 마음대로 사게. 그냥 골랐어. 네가 투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네. 근데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더 잘 팔리겠지. 사라 사라. 이 가게는 비록 다 5위안은 아니지만 독특한 옥석도 있어. 그냥 5위안짜리가 가성비 최고라고 할 수 있어. 이익도 가장 높고. 먼저 이거 차에 놔둬. 내가 계산할게. 좋아. 자식도 너냐? 신무양, 너 아직도 남 따라가며 돌도박 배우냐? 돈 있냐? 가방 하나 사는 것도 인색하게 굴면서 여기 와서 망신이나 주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좋은 개는 길 막지 말고 얼른 비켜. 칠성, 저 사람이 나 괴롭혀. 무양 맞지? 여기 돌은 네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아무리 작은 돌도 너 몇 년 치월급이야.
그러니까 얼른 가버려. 진고생 너 왜 여기 있어? 선선아 이리 와서 봐봐. 시장 가격 오르는 거 너 꼭 와서 세야 돼. 그가 나랑 얘기하려고 해. 네가 성모양이랑 내기하려고 했을 때 맞지? 그럼 성공자니까.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야. 말천심이 생각보다 꽤 많네. 추 사장님 맞아요. 저와 진 선생님이 만난 것도 인연이죠. 그래서 반쯤 농담으로 한마디 했어요. 나랑 내기에서 지면 못 이긴다고 감히 할 수 있냐고. 겁먹으면 안 된다고. 아마 진짜 감히 못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겠죠. 겁이 뭔데요. 당당한 진 고장장이 돼서 돼지 한 마리에 겁먹겠어요. 신몽여, 누가 내가 겁먹는다고 했나요? 오늘 내가 바로 약속할게요. 말해봐. 먼저 도구를 그려봐. 또 말했잖아. 내가 참을게. 확실히. 당연히 확실하지. 말해봐. 어떻게 내기를 할까? 네가 이렇게 해도 별로 돈이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기를 졌으면 여기 무릎 꿇고 나에게 3번 크게 절해. 그리고 나를 3번 할아버지라고 불러. 겁이 나면 지금 바로 꺼져. 어차피 이번 달 일정도 없고 겁먹었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 장고정, 내가 졌을 때 내게 3번 절할게. 네가 3번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아. 근데 네가 진다면 그냥 빈손으로 떠나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냥 뒤통수 치고 가버리겠다는 거야. 신명양, 만약 네가 정말 개판 운영을 계속한다면 그럼 내가 널 묶을게. 청고성, 이런 헌신발은 너밖에 신을 사람이 없어. 내 신목양 발은 그렇게 크지 않아. 이렇게 큰 헌신발은 신을 수 없어. 이렇게 하자. 네가 내기하고 싶다면 우리 내기는 1000만 원으로 하자. 거기에 네가 아까 말한 3가지 요구도 포함해서 어때? 감히 할 수 있겠어. 신목양, 내가 다음 판에 걸게. 근데 네가 1000만 원이 없다고 의심돼. 그래서 내기 성립 안 돼. 2천만 원은 내가 신목량 대신 보증할게. 그가 지면 내가 책임지고 돈을 낼게. 근데 너무 크게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 결국 다들 누가 졌는지 알게 되니까 좋지 않아. 게다가 이 일이 이사장 귀에 들어가면 말도 못하게 될 거야. 이 독은 내가 이어서 받을게. 이 자식아, 오늘 반드시 너를 무릎 꿇게 해서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거야. 말해봐, 어떻게 읽어? 사실 아주 간단해. 우리는 이 가판대에서 각자 한 명씩 돌을 하나 고르면 돼. 그리고 잘라보는 거야. 봐봐. 도대체 누가 선택한 비취의 가성비가 가장 높은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긴 거야. 통과. 나는 아직 내 인품이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내기하기 전에 내기 계약서를 써야 해. 안 그러면 난 좀 불안해. 계약서 쓰는 거잖아 뭐. 써. 내가 네가 져서 팬티도 못 입게 만들 거야. 그냥 내 앞에서 절하고 인사할 준비나 해. 신명양 이 녀석이 돌 5개를 샀다고. 이 돈은 어디서 났지? 혹시 이 녀석이 숨은 부자인 건가? 이건 또 아니잖아. 신명양 고향집엔 갈 수가 없는데 그 어머니는 소박한 농부일 뿐이고 아버지는 요리하는 사람일 뿐인데 혹시 이 녀석도 누군가에게 매수된 건가? 이 원석은 겉보기에는 정말로 매우 아름다워 보여. 내가 보면 구매 욕구와 충동이 생기지. 먼저 할까 내가 할까 먼저 할게. 선생님, 도와서 풀어주세요. 목양, 반응 있어. 걱정 마. 내가 명예를 걸었어도 네가 1000만 원을 잃게 할 순 없어. 이 이보석은 크기는 크지만 단지 노보석일 뿐이야. 그냥 값싼 옥에 불과하네. 이건 단지 한 면일 뿐입니다. 남은 것들을 모두 꺼내는 게 낫겠어요. 혹시 이 옥이 충분히 크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가 있을 겁니다. 소위 도박석이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해나 이익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풀어낸 옥이 이 작은 형제가 풀어낸 옥보다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나중에 다 꺼내줄게. 이 경기만 이기면 돼. 내 몸값 10만 줄게. 자, 내 차례다.
왜 이렇게 서두르냐? 돈 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내가 쓴 실로 돈을 벌어오라고 하시네. 누가 이기고 지는지 아직 모르겠어. 아마도 넌 털도 못 깎을걸. 이건 정말 바이올렛이야. 맙소사. 진짜 바이올렛이네. 정말 예쁜 바이올렛이야. 형제님, 이 바이올렛 살 생각 있어요. 100만 원에 할게요. 제가 부담할게요. 죄송합니다. 이 바이올렛은 당장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진도생. 이 도박은 당신이 진 것 같군요. 제발. 먼저 풀고 이야기합시다. 혹시 도망칠 수도 있으니 그때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추 총장님, 부탁할 게 있습니다. 곧 스승님이 설명할 때 그를 좀 지켜봐 주세요. 그의 인품을 별로 믿지 못하거든요. 혹시 그들이 도망가면 당신이 이 돈을 물어내야 하니까요. 첸 가오형, 저도 승복해라. 내 이 바이올렛은 품질과 가치 면에서 내 것보다 훨씬 위급해. 너 지기 싫은 거 아니지? 내 이 바이올렛은 무려 1000만 가치야. 첸 무양, 너 돈에 미친 거 아니야. 5천만이면 은행이나 털지 그래.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어떻게 은행을 털겠어. 게다가 은행 강도하는데 이렇게 빨리 하는 건 말도 안 돼. 여러분, 저와 진고생의 내기 계약입니다. 바로 여기 놓여 있죠. 아마 모두 이 진고생 씨를 모르실 텐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비상주얼리 회장. 진철웅. 바로 이 진고생 씨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요. 저도 진 씨의 인품을 매우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1000만 원 정도니까요. 진 씨에게는 큰 돈이 아닐 겁니다. 저는 진 씨를 믿습니다. 첸 무양, 너 정말 불법이야. 너 따위가 이 낡은 종이로 여기서 계산하려 들지 마. 지금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진 씨는 역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럼 오늘 일찍 끝내자. 다시 한번 내기할까? 이번에는 네가 결정해. 어때, 친구? 기다려봐. 내 1천만 원은 그렇게 쉽게 얻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네가 2배로 돌려받게 될 거야, 토끼야. 아까 내가 너를 위해 1천만 원어치 거래를 했어. 이제 너도 1000을 벌었구나. 이 바이올린은 내게 줘야 하지 않겠어. 이 바이올린은 너에게 줄게. 이것으로 너에게 은혜를 갚는 셈이야. 양치기, 너 정말 진심인 거야. 농담이었어. 네가 내 일을 잘 도와주기만 하면 돼. 매일 새끼 식사만 챙기면 돼. 이건 시장 가격으로 계산해서 줄게. 양치기,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화해하자. 내가 발견했어. 넌 바로 내 진짜 사랑이야. 나와 진고생은 강제로 함께한 거였어. 저우링님, 우리 사이 이미 끝났어. 네가 강제로 된 일이든 뭐든 상관없어. 다른 이유든 뭐든 상관없어.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앞으로 절대 나를 방해하지 말았으면 해. 물론 나도 너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목양, 내가 아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줄래? 앞으로는 꼭 목양할게. 목양, 빨리 와. 목말라. 물 한 병 사다 줘. 주릴린, 우리 사이 완전히 끝났어. 앞으로 나를 쫓아다니지 마.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야. 실무양, 기다려봐라. 이 일 너랑 끝까지 가겠다. 목양, 그만해. 물 한 모금 마셔. 진짜 좀 목이 말랐네. 목양, 조심해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 맞다. 추 사장님은 질문 하나 할게요. 빨간 도둑과 초록 도둑 중에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나요? 같은 부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목양,
너 그 질문 듣고 취미 같아 보이는데. 내가 말하는 건 같은 부피일 때. 목양, 너 그 질문 듣고 별명 같아 보이는데. 당연히 너 그렇게 잘 설명하는데 모를 리가 없지. 이렇게 명백한 문제를 모를 리가 없잖아. 아, 속담에 말하길. 비치는 녹색을 최고로 여기고 녹색 중에서도 제왕색을 노래한다. 이로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록분은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일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홍이와 초록분은 둘 다 매우 귀중한 품종입니다. 하지만 보통 경우에는 홍이 쪽이 초록리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도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초록분이 얼마나 초록색에 가까운지에 달려 있습니다. 잡색 조명이 있나요? 그럼 다른 색깔이 나오는 이유는 뭐죠? 모두 초록색보다 더 비싼가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초록 비료를 예로 들면 사실 그 품종은 적지 않아요. 연두색, 짙은 초록색이 있고 름진 초록, 사과 초록, 이끼색, 짠 초록, 제왕 초록 등등이 있어요. 그 품종은 적어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초록색 중에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색깔을 보고 희소성을 따져요. 오, 이해했어요. 목양. 이걸 물어보는 거군요. 혹시 이옥이 목양 진짜로 붉은색인가요? 빨리 그만 마셔요. 먼저 잘라보고 이야기하자. 목양 너 진짜 대단하다. 한번 보러 가볼게. 지금 보니 진짜로 식목양은 능력이 있구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어떡하지? 안 돼. 나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어. 절대 안 돼. 정말로 일을 그르치기만 할 것 같아.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일도 안 하고 계속 나한테 창피만 줘. 너 나이도 꽤 먹었잖아. 조금이라도 머리 좀 써서 생각을 해봐. 내 신분이 뭐고 그 사람 신분이 뭔데. 와, 나 진짜 윗사람한테 걸렸네. 네가 그 사람 이겼다고 뭐가 달라져. 땅에 무릎 꿇고 할아버지 3번 불러봐. 그럼 마음이 좀 풀리겠지. 정말 극도로 어리석어. 어떻게 너 같은 아들이 있을 수 있니? 이제 좋네. 돈도 잃고 체면도 잃었어. 이 일이 퍼지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말해봐. 그리고 그 주링님, 빨리 끊어버려. 이틀 후면 추한양의 생일이야. 더 이상 나한테 문제 일으키지 마. 특히 여자 문제는 다시 건드리면 너를 망가뜨릴 거야. 아버지, 이 돼지랑 나는 그냥 놀고 있는 거야. 게다가 이렇게 우연히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처천신한테 들킨 것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오늘 밤 이 일 다 끝내고 말 테니까. 내일부턴 이 여자에 관한 소식은 들리지 않게 할게. 오늘 일 때문에 이 참을 수가 없네. 그럼 이렇게 하자. 내일 황 노인에게 내 뒤를 따라가서 공장을 찾게 할게. 하지만 기억해둬. 그렇게 멍청한 척 하지 말고 먼저 션 무양의 돈을 다 빼내는 방법을 생각해. 그리고 그를 망신시켜. 이렇게 하면 초천신은 자연스럽게 그와 거리를 둬. 잘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목적도 달성한 거야. 앞으로는 나랑 위형제 맺고 생으로 먹는 짓 하지 마. 이 일은 해결됐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착실히 일해. 내가 이사장이긴 해도 아직도 많은 눈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네가 너무 심하게 하면 나도 곤란해. 다시는 나한테 문제 일으키지 마. 무슨 요괴냐? 기다려봐. 괜찮으면 와서 처리해라. 행복은 명과 같아. 추충경, 처음을 제외하고 보라색과 홍분을 풀었을 뿐 나머지 몇 조각은 모두 품질 좋은 녹분이야. 모원. 대략 계산해봤어. 비치를 좀 먹으면 합쳐서 거의 1,8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계산한 가격이라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비치가 있으니까 저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으러 갈 거예요. 혹시 문제가 없으면 내일 오전에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보증금을 드릴까요? 먼저 씻고 올게요. 남자애가 이렇게 빨리 신나요. 깨끗이 씻었어. 안심하고 깨끗이 씻었으니까 냄새 한번 맡아볼래? 싫어. 주령령. 이 카드에 20만 원 있어. 너와 내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해. 필요하면 다시 찾을게. 한 번만 내게 만족시켜줘. 그러면 너에게 10만 원 줄게. 이건 너에게 아무 손해도 아니야. 진고생이 처음에 네가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난 신목양과 헤어졌어. 이제 너는 나를 가지고 놀았고 다시 나를 내팽개치려고 하는구나.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오늘 술값을 벌러 갈 거야. 믿든 말든 내가 널 죽일 수도 있어. 진고생, 네가 나를 여자라고 했잖아. 그럼 네가 감히 날 상처 입혀봐. 어차피 내 목숨도 별거 아니야. 하지만 너, 진 대소자, 모를 거야. 내 재산은 모두 위 일을 단위로 한 거라는 걸. 게다가 너는 나와 함께 여기까지 왔잖아. 네가 날 죽인다면 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이곳을 떠나는 순간 난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네가 날 강간했다고. 안 믿기면 한번 해봐봐. 내가 너에게 30만을 더 줄게. 만약 너가 아직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 두고 보자. 챔피언은 또 30을 할 수 있어. 이 승부는 다리 벌리는 것보다 더 책임이 무거워. 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무슨 뜻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와 3년을 함께했어. 나보다 더 깊은 사람은 없어. 우리 협력하는 게 어때? 너가 보수를 제공해줘. 내가 정보를 제공할게. 어떻게 생각해? 너랑 나랑 같이 일하는 거. 아, 목양아, 앞으로 계획이 있어. 일단 집부터 살 생각이야. 어차피 이제 좀 돈이 생겼으니까 집 한 채 없는 건 좀 그렇잖아. 집 사고 나서 차도 한 대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옥원석에 관한 자료도 좀 찾아볼 생각이야. 결국 제 이 분야 기초 지식이 너무 부족하니까 좀 더 공부해야겠어요. 그럼 옥에 관한 자료는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다른 건 아직 생각 못했어요. 어쨌든 수익을 우선으로 해야죠. 목양, 집 사고 차 사는 건 일단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적은 것도 우리가 지금도 협력 관계니까. 그리고 저는 식사 취향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데 집 사는 건 큰일이에요. 옷 한 벌 사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서 가격 맞췄다고 바로 살 수 없어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노하우가 있어요. 저희 별장을 예로 들면 고르는 것부터 사는 것까지. 중간에 거의 반년이나 걸렸어요. 게다가 인테리어 같은 것도 했고. 입주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어. 이렇게 바쁘고 번거로운 거야. 너는 생각하지 않았니? 그래서 나는 생각해. 너는 이런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돼. 적어도 지금은 그러지 말아야 해. 우리가 지금 가장 해야 할 일은 돈을 버는 거야. 결국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차에 관해서는 그 차는 네가 먼저 타고 있어. 어차피 나도 그 차 하나뿐이 아니야. 그럼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자. 목양, 내 말 들으면 맞는 거야.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편히 지내는 거야. 돈 벌고 또 벌어. 참, 오늘은 4월 27일이야. 3일 후면 할아버지 생신이야. 그때 네가 시간 있으면 나랑 같이 가자. 그래, 생일 선물 준비할 거 있어. 선물은 필요 없어요. 내 선물은 이미 보내놓았어요. 그때 가서 좀 더 사서 보내면 돼요. 맞아, 내일은 쉬려고 해. 아니면 계속 원석 사러 갈 거야. 내일은 하루 쉬려고 해. 주로 오전에 할 일이 좀 있어서 오후에는 차 팔러 가는 것도 보고 싶어.
하. 드디어 그 성화. 노예 기도비를 팔 시간이 생겼네. 이렇게 팔면 3천 몇백만은 확실히 될 거야. 빨리 밥 먹어. 반찬 식였어. 왜 위층에 올라가서 쉬지 않아? 목양, 지금 잘 수 있어. 말도 안 돼. 방금 밥 먹고 어떻게 잘 수 있어? 아, 목양.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오늘 좀 잠이 안 와. 그래서 너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너랑 주린님 사이 일 말이야. 아, 오해하지 마. 그냥 잠이 안 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만약 말하기 불편하면 안 해도 돼. 그럼 안 할게. 에휴. 하지만 내가 이 말을 다 했는데 네가 말을 안 하면 조금 예의 없지 않니? 엄마, 알고 싶으면 말해도 돼. 목양아, 우리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목양, 이제 내 이야기를 해도 돼. 나랑 이주릴린을 알게 된 건 사실 우연이었어. 그때 우리 둘 다 전세 살고 있었거든. 우연히도 한 스튜디오에 살고 있었어. 그런 큰 방 안에 작은 방이 7, 8개 있는 그런 곳. 그곳에서 나와 주링링이 함께 살고 있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주링링과 헤어졌어. 정확히 말하자면 주링링의 외도가 나와 관련이 있어. 내가 좀 더 잘났더라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었더라면, 만약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 양치는 항상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가 있어. 너는 분명히 이렇게 능력 있는데 왜 일찍 꺼내서 쓰지 않는 거야? 왜 그런지 말해줄 수 있어. 그건 비밀이야. 자, 이제 씻어라. 수박. 양치는 오늘 오전에 어떻게 계획했어? 오전에는 제가 처리해야 할 다른 일이 좀 있어요. 일이 끝나면 기차를 보러 갈 생각이에요. 결국 저택에서는 기차가 더 편리하니까요. 목양.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먼저 당신 일 보세요. 저도 회사에 가서 제 일을 좀 처리할게요. 일 끝나면 회사로 와서 저를 찾아요. 어제 물건값도 정리하고 나서 우리 같이 차 보러 가자. 차를 사고 나면 너 한 대, 나 한 대 타고 돌아오면 딱 좋지. 그거 좋은 제안이네. 그리고 맞아. 시간이 좀 남으면 다른 일도 좀 할 수 있지. 사실 난 차를 사본 적이 없거든. 관련 절차 같은 건 그 사람이 하겠지. 게다가 1000만 개가 넘는 물건들, 디디가 이렇게 1순위에 올리다니. 그렇게 말하는 걸로 하자. 이제 그를 업을 때야. 어미 양아. 목양 이 물건을 어디서 구한 거야? 또 주워온 거 아니지? 너 운이 진짜 하늘을 찌르네. 주워서도 성화연간의 보물을 얻다니. 정말 부럽다 죽겠네. 그런데 이 차자는 제가 가격을 제시하기 어렵네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이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당신이 스스로 가격을 정해보세요. 사실 이 물건의 가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 물건의 가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의 경매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 경매에서 500만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어떠신가요? 저도 나이가 적지 않아요. 사실 이걸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조금 할인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죠. 제가 밥 사드릴게요. 20% 할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고개만 끄덕이면 지금 바로 이체해 드릴게요. 문제 없어요. 주인님이 말씀하셨으니 문제 없죠. 제가 말했잖아요. 목량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좋아. 카드에 400만 위안 입금됐어. 우양아, 내 감정 실력 정말 뛰어나네. 나한테도 하나 물건이 있어. 한번 감정 좀 해줘. 당신 말고는 농담하지 마세요. 당신도 감정 못하는 물건을 내가 어떻게 아무 일 없겠어요. 이 물건이 감정 가능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요한 건 오늘 시험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아. 나 좀 도와줘. 과거. 자신의 투시력조차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어. 그건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아마도 내 후방 시력이 너무 낮아서 그럴 거야. 초록이라는 건 잠시 내가 밀어둘게. 그럼 이렇게 해. 네가 안심한다면 내가 가져가서 연구해볼게. 만약 정말 연구가 안 된다면 그때 다시 돌려줄게. 아, 알겠어? 그냥 가져가면 돼. 어쨌든 나는 오랫동안 연구했어. 그래도 연구가 안 됐어. 아마도 이전의 것과는 상관없을 거야. 네가 마음에 들면 그냥 가져가도 돼. 내가 보기에는 머리가 아프니까. 그럼 나는 돌아가서 연구할게. 그럼 나는 너를 저녁 먹으라고 안 남길게. 오늘 할머니는 집에 안 계셔. 나도 요리할 기분이 아니야.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좋아. 여보세요? 주 총장, 나는 너희 회사 아래에 도착했어. 나 좀 데리러 와줄래? 좋아. 나는 이미 보조를 보냈어. 알겠지? 신 선생님 맞죠? 저는 추 사장님의 비서 겸 조수인 유멍치입니다. 추 사장님께서 제가 당신을 마중 나오라고 하셨어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방금 제가 이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바로 송금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정 결과는 1750만입니다. 그럴 만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15% 할인해서 계산하면 1500만이 안 돼요. 그래서 1478.5만 정도일 거예요. 그럼 서명만 하시면 바로 송금 연락드릴게요. 아, 맞다. 오늘 오전에 어디 갔다 왔는지 아직 안 말씀하셨네요. 아, 들어오세요. 왜 여기 계세요? 누가 당신한테 우리 회사에 오라고 했나요? 부총리님, 무슨 말씀입니까? 왜 제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십니까? 천설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첸 고성, 말할 때는 신중하세요. 이곳은 제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의 사장입니다. 회사 규정에 어떤 조항이 있나요? 사장님 손님이 오실 때는 부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아마도 회장님도 이 권한이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죠. 단지 그 사람만 안 되는 거예요. 청가오성,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지금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 오늘부터 여기서 널 환영하지 않아. 그리고 이 일은 윗사람에게 보고할 거야. 회사가 반드시 내게 해명을 해줘야 해. 투정 부리지 마. 내가 너한테 패 끼친 거 아니지? 절대 잊지 마. 넌 지금 회사의 후원자 아버지야.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런 아들은 너밖에 없지. 매일 너에게 분명히 말했잖아.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그런데 너는 내 말을 헛소리로 여기고 있어. 정말 너무 지나치네. 사람들이 추키한 이 허락을 받았어. 모든 이사가 뽑은 총경리. 평소에 나는 이런 말투로 그에게 말할 엄두도 못 냈어. 그런데 네가 그의 사무실에 가서 크게 소란을 피웠잖아. 게다가 네가 옳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난리야. 그 사람은 신목양이야. 초천심이 초대한 손님이야.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 점은 사실이야. 초천심이 살인범을 초대하지 않는 한 너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누군가 나를 찾으러 오면 내가 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야.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너 지금 바로 가서 신씨의 사무실에 가서 사과해. 이 일이 그렇게 커지지 않길 바란다. 안 가. 죽어도 안 가. 내가 간다면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할까요? 게다가 당신은 회장님이잖아요. 이 일이 진정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신의 한마디에 달려있잖아요. 왜 그에게 사과하러 가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어제 이야기한 건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이 션 무양은 좀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빨리 준비해주세요. 그와 내기 한판 하자. 좋아. 내가 확률이사 말하는데 절대 문제 없어.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화가 나 죽겠어. 이첸 철현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할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지키는 사람들과 모든 이사들이 이첸 가오셩을 비행그룹에서 쫓아낼 거야. 아이야. 구총이 이리바이와 먹는 것에 화가 나신 건가요? 내가 말할게.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옛말 중에 정말 좋은 말이 있어. 물지 않는 개는 짖지 않는다. 그만해. 내 말도 목양이야. 내가 뭐 총이라고 부르는 걸 그만두지 않을래? 나는 전에 너에게 사과했었잖아. 나는 그럴 생각 없어. 네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때 바로 후회했겠지.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나는 아직도 너를 주총이라고 부를게. 앞으로 낮이든 밤이든 부르겠어. 좋아 좋아. 이제 시간이 꽤 늦었네. 우리가 퇴근하고 밥 먹을까? 좋아. 이게 아니, 부사장님 아니야. 들었는데 총괄 부사장님이 사무실에서 크게 화내셨다던데 그게 너를 겨냥한 건 아니겠지. 얘야, 이번엔 복수하러 왔어. 어제 너 운 좋게 됐잖아. 벌써 1천만을 벌었어. 이번엔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잃을 거야. 관심 없으면 왜 무서워하겠어? 하하, 맞아. 사실 나도 무서워. 어제는 정말 운이 좋았어. 한 판 이겼거든. 근데 오늘 내가 진다면. 그래서 친구야, 나는 더 이상 도박 안 할 거야. 이게 너 없이는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무서우면 지금 무릎 꿇고 삼숙에게 군대를 이끌라고 해. 나는 돌아서서 간다. 나는 주인이 아니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너랑 같이 가고 싶으면 가능해. 넌 주머니에 얼마 있어? 신몽양의 이 카드에는 2천만 원이 들어있어. 네가 이기면 이 돈은 내 거야. 2천만이야. 겨우 2천만. 총장님, 이 집안이 정말 부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당한 집안의 큰아들이 비행그룹 부총재인데 이 정도 돈이 겨우 2천만이야.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감히 내기하러 나와. 왕소자, 풍요강산 얘기 말고 내 함정을 깔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얼마나 크게 걸고 싶어. 내 쪽은 이어서 알게. 하지만 내 말 먼저 알게. 너 여자한테 돈 빌리면 안 돼. 더더욱 우리한테 보증 서지 말라고. 진짜 남자라면 나랑 공정하게 내기해. 문제 없어. 내 이 카드에 3천 있어. 구체적으로 얼마야?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우리 각 팀장마다 3천만씩만 걸자. 네가 3천만을 낼 수 있으면 우리가 가져가자. 못 내면 편한 데 가서 있어. 우리 엄마가 가난한 놈이랑 놀지 말래. 너 뭐야? 주머니에 돈 있으면 꺼내봐. 돈 없으면 꺼져. 내가 돈 벌기를 기다리지 마. 사촌, 네가 통장에 3천만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3천만이야? 너는 어떻게 네가 3천만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어? 진가오정, 네가 나에게 3천만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추총.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너 앞에서 진총에게 3천만을 송금할게. 그럼 너도 진총에게 3천만을 송금해. 우리 둘 중 누가 이기면 그걸 가져가자.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도박은 꽤 합리적이에요. 작은 친구 말대로 하죠. 저는 돈 문제에 관해서는 총지배인에게 보증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노인님, 왜 당신이세요? 총지배인님, 저는 그냥 심심해서 한번 놀러 온 거예요. 내가 보증하니까 믿어야죠. 황노인님은 할아버지께서 인정한 도박사세요. 대가인 성풍양은 위험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해. 이분은 황 선생님이야. 내 이름은 신명이라고 해.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가 대신 내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구나. 그런 뜻은 아니었어. 화내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노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당신의 노력을 봐야겠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의 인품을 잘 믿지 않아. 그럼 션샤오용, 너는 무슨 뜻이야? 이번 도박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해야 해. 내 카드에 3천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완전히 증명할 수 있어. 안 되면 앱을 보여줘. 잔고를 확인하게 해도 괜찮아. 하지만 너희는 말이지, 이 친구. 남은 1천만을 어떻게 보충할지 모르겠네요. 그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주총에게 이 3천만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3천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죠.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기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나이가 좀 많으신데 내기하는 방식을 당신이 제안해 주세요. 합리적이라면 뭐든 괜찮아. 형제야, 이 시간도 벌써 늦었네.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렇게 너와 나는 각각 100만 원씩 내서 원석을 사자. 얼마든지 몇 개를 사든 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기만 하면 돼. 결과적으로 누가 더 비싼 경옥을 풀었는지 경쟁하는 거야. 누가 이기든 이긴 쪽은 3천만 원뿐만 아니라 지고 난 쪽도 가져갈 수 있어. 해제된 모든 원본. 너는 어떻게 목양할 생각이야? 안심해. 내가 지면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이기면 큰 선물을 줄게. 문제 없어. 그럼 이렇게 약속하자. 초총에게 송금하자. 은행 계좌에 10억 원 입금. 은행 계좌에 3천만 원 입금. 좋아. 우리 약속하자. 내일 아침 9시에 원석가에서 원석을 구매하세요. 구매 후 원석가 회의실에 모이겠습니다. 여보세요. 목양 황 선생님 쪽은 이미 원석을 골랐습니다. 당신 쪽은 얼마나 걸려서 착석하나요? 이렇게 빨리면 아마 이미 골랐을 거고 나는 최대한 빨리 선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현민양은 왜 아직 안 왔나요? 저쪽은 이미 다 계산을 마쳤는데 그가 지기 싫어서 시간을 끄는 건 아닐까요? 이제 겨우 10분 지났는데 기다릴 수 없네. 이봐, 말 좀 적게 해. 이 가게에는 좋은 원석이 아직 있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것도 있어. 남은 것도 가격이 적당하고 품질도 좋아서 드물게 찾기 힘들어. 이미 다 골라갔어. 이게 바로 그거야. 이 원석이 지금으로선 가장 좋아 보여. 게다가 이 두 원석은 채굴하기 딱 좋아. 하하. 왔으니 시작합시다. 저는 여기 3개의 월식을 가지고 있어요. 차례로 받을게요. 저는 당신보다 한 개 더 많아요. 제가 먼저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초록색이 나왔어요. 아, 초록색이 나왔어요. 이 병은 진짜 정향 초록색이네요. 역시 도박석 대가답습니다. 동생아, 가격을 제시해보세요. 황 대사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정향 녹피치는 이쪽 시장의 평가에 따르면 대략 480만에서 520만 사이일 거예요. 그럼 중간값으로 하죠. 이건 500만으로 계산할게요. 괜찮나요? 좋아요. 동생이 말한 대로 500만으로 하죠. 그럼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런데 차가 좀 피곤하네요. 황 선생님, 이 돌도 감정 좀 부탁드립니다. 동생아, 내 이 비치는 아까 내가 본 것과 품질이 비슷하구나. 하지만 이 돌은 부피가 훨씬 크네. 내가 감정해줄게. 800만 원은 어떻겠니? 좋아. 황 선생님 말씀대로 800만 원에 하자. 그렇다면 내가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보다 300만 원 이상 앞서 있을 거예요. 시간도 늦었으니 황 대사님, 계속합시다. 제가 목표가 있어요. 황 대사님, 이 재료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어린 친구,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다른 비취가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세 번째 비취는 제왕의 알루미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것은 검은 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야.
제비꽃색이 맞나요? 아마도. 하지만 모든 비취는 가격이 있어야 해. 황 대사님,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 비취의 크기도 그렇게 작지 않으니까요. 이 돌은 10만 원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또 나왔어. 또 나왔어. 형, 이건 어때요? 왕 대사님, 이 옥석은 품질이나 크기 면에서 모두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죠. 제가 1,500만 원으로 감정해드리겠습니다. 이 가격 어떠신가요? 좋다면 동생 말대로 1,500만 원에. 아까 그 500만 원 더해서 2천만 원입니다. 그 노수노 주석은요? 그건 당일 본사에서 계산하겠습니다. 신민양, 네가 이미 우리 비취의 가치를 인정했으니 빨리 항복해. 나는 축하연 가서 살 것도 기다려야 해. 항복할 이유가 뭐야? 네가 못생겼으니까? 아직 다듬지 않은 돌이 있는데 내가 왜 항복해? 사부님, 좀 도와주세요. 와. 제왕록은 역시 제왕록이구나. 왕 대사님, 이 돌의 가격 좀 평가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작은 형제, 안녕. 졌지만 이 금능성 안에서 이렇게 큰 황제 그린을 찾을 줄은 몰랐어요. 이 요정성 안에서 이렇게 큰 황제 그린을 해체할 줄은 몰랐어요. 또 당신처럼 깊이 있고 난해한 고시의 대가가 숨어 있네요. 이 돌은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여러분 것들은 너무 비싸요. 축하해, 소용. 작별 인사야. 심양에서 기다리고 있어. 미야, 정말 대단해. 드디어 황제 그린을 풀었네. 그럼 이 황제 그린은 네가 좋아한다면 하나 줄게. 뭐라고? 내가 너에게 줄게. 정말로 좋아한다면. 네가 좋아한다면 하나 줄게. 너희에게는 아마 최고급 황제 그린일지도 몰라. 내게는 그저 돈 한 푼일 뿐이야. 뭐야, 너 나 좋아하는 거야. 뭐라고? 알겠어. 아휴, 내일은 할아버지 생신이야. 선물 준비하는 거 잊지 마. 응. 내가 가지고 있는 펜꽂이도 표로 만들어졌어. 알겠어. 할아버지에게 잘해야 해. 그렇게 하면 나를 쫓는데 저항이 없을 거야. 그리고 제왕록도 있어요. 회사에서 견적이 나오면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팅아. 일단 차로 데려다 줄게. 제왕록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양치기 그건 우리 할아버지가 골동품을 좋아하셔. 너도 마침 좀 잘 알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돼. 그리고 우리 점심은 식당에서 먹어야 해. 그래서 다른 몇 명도 있을 것 같아. 친절한 팁. 그 참가생도 있을 것 같아. 그때 최대한 그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 아, 맞다. 너 할아버지 이름이 최량 아니야. 너 내 할아버지를 아는구나. 아. 내가 이전에 팔았던 골동품은 모두 너의 할아버지에게 팔았어. 너는 내 할아버지가 말한 그 좀 심술궂은 사람이구나. 또한 능력이 있는 유망한 청년. 주로 이전에 그가 너의 할아버지인 줄 몰랐어. 나는 이 물건을 팔면서 그냥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자고 생각했어. 움직이지 마. 어차피 그 노인은 돈이 많아. 너를 더 속이는 건 당연해. 우리 빨리 들어가자.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 목양이 왔어요. 천순, 네가 말한 친구가 바로 목양이야. 할아버지도 몰랐어요. 당신이 목양이랑 아는 줄은. 천신아, 이션 목양이랑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이션 목양이란 사람은 최근에 우리 회사에 많은 돈을 벌게 도와줬어. 우리 둘은 지금 꽤 좋은 관계야. 천신아, 너도 이제 나이도 있고 아직 짝을 못 찾았잖아. 내 생각엔 이 남자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는 이미 여러 번 왔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에 대해 평가가 아주 높으시다. 너와 그를 아는구나. 할머니, 저는 목양과 아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사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서로 익숙해지면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 나이도 급할 필요가 없어요. 목양아, 너가 우리 집 천수와 아는 줄은 몰랐어. 네가 만약에 카니에게 가서 물건을 사라고 하면 우리에겐 20% 할인해 줄까? 이봐, 할아버지, 저도 몰라요. 카니의 친할아버지인지 알았더라면 절대 당신과 흥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만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카니와 같이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아. 아, 맞다. 최근 일들에 대해 너는 그건 진가 집 그 아이가 한 거라고 말했지. 맞아요. 할아버지, 이 펜통은 할아버지의 생일 선물이에요. 어제 쇼핑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비록 모조품이지만 그래도 중화민국 시대의 것이에요. 그리고 공예도 특히 괜찮아요. 의미도 아주 좋아요. 너 진짜 선물 잘 고르네. 나는 받았어. 맞다. 나중에 진철 형과 그 아버지들이 오신다. 말 조심해야 돼. 알았지? 걱정 마, 할아버지. 걔 삼촌 생일 축하해. 하하하. 이 녀석도 여기 있네.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남산보다 오래 살고 동해만큼 복이 가득하길, 승진하길 바라. 점점 더 잘생겼네. 철웅아, 너도 마음이 있구나. 하하, 소개할게요. 이분이 바로 비상그룹 현재 회장님이십니다. 진 사장님 안녕하세요. 전에 천순 씨한테서 들었어요. 오늘 뵈니 역시 마음씨가 정말 착하시네요. 젊고 유능하시고요. 하하. 고생. 네가 추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 얼른 꺼내. 추 할아버지, 이건 제가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드리는 이 생일 선물은요,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원청화 유리용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오, 그럼 제가 한번 봐야겠네요. 고생 좀 하시겠어요? 취소 문제 있나요? 목양, 한번 봐봐. 내가 위층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 응, 알겠어. 이거 나도 잘 모르겠네. 모르면서 왜 봐? 근데 진짜로. 설 할아버지, 이 원청화 녹콩자자는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큰 골동품 가게에서 그 녀석 그만해. 아까 너한테 한번 봐줬어. 너는 이해를 못하겠니? 이 물건은 300위안짜리야. 가짜 골동품으로 속이려고 하다니 내 눈이 침침해진 줄 알았어. 추 아저씨, 이건 집게 탓이야. 그는 골동품에 익숙하지 않아. 확실히 골동품 가게의 한쪽 말만 믿었겠지. 빨리 사과해. 사과는 생략해. 가져가서 환불할 수 있는지 봐. 손해보지 마. 그럼 나는 나중에 먼저 돌아갈게. 목양아, 오늘 일로 너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네. 목양아, 할머니가 너에게 우리 집 천수는 어때? 라고 물어봤어. 응, 좋아요. 일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게다가 외모도 예쁘고요. 게다가 이렇게 좋은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결혼해보는 게 어때요? 서로 괜찮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서로 호감도 있고요. 결혼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할머니,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내 말은 우리가 먼저 연애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이봐.